네, 투자의 눈, 투는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그래도 어제보단 좀 좋은데 그래도 그쵸. 시원스러운 상승은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늘 투는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요. 네, 믿을 건 반도체인가? 사실 장 초반에 강세였던 반도체가 지수 하락과 함께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최근 낸드 업황 개선 기대감에 테스가 2년 7개월 만에 3만 원을 뚫었는데 네.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 네. 또 유진테크가 신고가를 달성했다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네. 이 시점에서 반도체 종목 어떻게 노려봐야 될까요? 일단 돌고 돌아서 결국엔 또도체, 또도체.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오전장에 약간의 상승폭을 좀 뱉어내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면서 약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회복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이 괜히 이제 주도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계속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IT의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 오늘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IT의 수급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없더라도 기관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내 변수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다면 그것을 대체해 줄 만한 기관 투자자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IT를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그 안에서 기관의 수급이 회복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는 종목들에 그쵸. 좀 집중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 섹터들 중에서 오늘 좀 유리기판 섹터가 주목이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 규모 관련해서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유리기판 시장 규모 전망치입니다. 작년에는 3.2조 네.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34년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는 5.7조 원, 좀 눈에 띄는 성장세라고 봐야 될까요? 이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성장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SKC 같은 유리기판 대장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025년까지 시제품 생산을 하겠다. SK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완공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닝사에서 2025년까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일본 AGC에서도 유리기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네. 사실 인텔,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서도 도입 제스처는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리기판 소재 관련해서는 아직 상용화가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꿈의 소재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건데 JNTC가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유리기판 주들이 뭔가 꿈의 소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식으로 향후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네.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꿈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가요? 듭니다. 이 단어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이제 제조업 산업에서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산업을 강조할 때 이제 많이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주식시장은 뭐냐면요. 지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생각을 했었을 때 신기술에 누가 가장 접근해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 코닝사도 그렇고 2025년부터 시제품을 생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2024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1년도 채 남지 않는 기간 안에 양산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수의 반도체 IT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HBM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1위이긴 합니다만 수율이 60%입니다. 그런데 만약 꿈의 소재라고 하는 이 유리기판에서 수율이 안 잡히게 되면 그것은 양산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수율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수율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단가가 또 결정이 되어야 하는 또 단가적인 문제,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시장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사실은 이 기업들보다 필옵틱스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유리기판주로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TGV 본딩이라고 하는 이 양산 설비를 실제로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하고 OLED 사업이 메인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부각이 되면 당연히 외형 성장 기대할 만하고 실적의 성과 기대할 만하다 보니 이쪽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틀간 네. 주가 변동성이 가장 컸던 반도체 고압수소 열처리 공정 업체죠. HPSP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요. 네. 매각설이 나왔다가 반려가 되고 또 ST와의 특허권 소송도 있고, 근데 실적 전망치를 보면 꽤 탄탄해 보입니다. 네. 일단 2021년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양 공급을 시작해서 D램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2022년에는 낸드 시장, 근데 낸드 그렇죠. 수요가 줄면서 2023년에는 좀 주춤했고요. 2024년에 다시 낸드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매출이 증가할 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해당 이슈,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도 HPSP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마 트레이딩 전략을 짰을 것 같아요. 그런데 HPSP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어제 오전에 매각에 나왔다,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고 단독 보도였죠. 하지만 바로 기업 입장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냈어요. 그러면서 수급의 꼬임 현상이 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기까지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HPSP 어떻게 보면 저는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HPSP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T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한 지금 이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ST가 사실 A라는 제품을 지금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PSP가 이야기하는 특허 소송에 대한 이슈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ST에 조금은 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네. 반도체 소부장 중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기업을 뽑아왔는데요. 네. 이제 PSK라는 기업과 리노공업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주말 사이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이뤄낸 기업들 위주로 저는 이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품을 이제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많은 제품군에 AI가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지금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탄탄한 명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을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한번 이 추적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P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률, 거의 25%에 달하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제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키포인트가 공장 증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공장 증설하면 공장만 짓나요?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먼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공정 장비 업체인 PSK 또한 그 수혜를 지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동안 지수가 밀렸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했을 때 이들 기업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영업이익률이 빛나는 리노공업 네. 그리고 PSK 오늘 두 가지 종목 반도체 종목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K-뷰티입니다.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한 미용기기 섹터, 오늘도 네. 우상향 중이죠. 하락장이 무색하게. 아마도 해외 수출 시장이 확대돼서 실적 기대감 속에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점점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올 같은 경우는 중국과 브라질의 실펌 X가 허가가 났습니다. 실펌 X가 그 기미, 색소 침착 이런 효과적인 레이저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텍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는 상반기, 중국은 연내에 이 올리지오를 허가할 예정이고요. 태국은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올리지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고주파로 콜라겐, 올리지오? 네. 올리지오 맞아요. 네. 그렇게 탄력을 주는 거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 말 그대로 탄력을 좀 볼륨을 주는 네. 그런 레이저를 브라질과 태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포텐자라고 고주파 레이저로 콜라겐을 또 주는 건데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기기의 지속적인 상승 배경이 이런 해외 진출 그리고 실적 성장이 맞는 건가요? 자, 지금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 가장 조금 중복된 단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복된 단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브라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브라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미국이 점유율 1위, 중국이 뭐 점유율 2위, 그 다음에 뭐 유럽이 3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브라질이 전 세계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점유율 2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지금 이 기업들이 브라질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도 그렇고 원텍도 그렇고 전년 지금 한 해 매출이 그 전년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 원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70% 정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네. 실적이 좋은 쪽은 꼭 보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니까 한번 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용기기 주가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렇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확장 과정에서 뭐 미국의 자본 잠식 기업을 뭐 인수한다.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에는 특허 소송을 앞두면서 주가 맞아요. 변동성이 참 컸는데요.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특허 소송은 드문 일은 아니죠. 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리스크는 없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특허 소송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기업이 뭐일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돈을 지금 다 받아내는 기업이 여기에 하나 있는데 바로 비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비올. 네, 저는 뭐 다른 기업들이 지금 특허 소송이라든지 소송비 때문에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비올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다시피 비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에 지금 이 실펌 X에 대한 허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지만 작년에도 올해는 더 높은 지금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조금 찝찝하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 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사실 이제 비올에게 이 특허권에 대한 어떤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 이유는 이 포텐자라고 하는 제품 자체의 흥행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공통된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계를 한 대 판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엄청나게 흥하고 한 대를 못 판다 그래서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네. 뭐가 무섭냐면 이 기계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팔고 난 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이 매출에서 절반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무래도 이제 누적된 판매 대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계속해서 실적은 쌓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비올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안에 소모품을 교체해줘야 되니 네. 그거에 대한 실적.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제가 드려볼 텐데요. 전일 나왔습니다.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 깜짝 성장률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이 관광 시즌이잖아요. 네. 중국인 방한객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화장품 종목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사실 화장품은 수출
로 먹고 사는 그렇죠. 기업이죠. 자, 지금 자료를 보면요. 2021년을 기점으로 지금 이 빨간 줄이 중국향 수출인데요. 이 2021년 기점으로 비중국향 수출이 좀 눈에 띄게 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4년 기준으로 1분기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2021년에는 중국이 비중국향보다 한 7천만 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좀 더 높았었는데 2022년부터는 비중국향 수출액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2억 달러, 뭐 6억 달러, 10억 달러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향, 비중국향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대기업 뭐 LG생건이라든지 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중국향이고 네. 또 비중국향 기업들도 있고 색조도 그쵸. 있고 ODM도 있고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면 네. LG생활건강 사고 싶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어떤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것들보다 조금은 더 중저가 브랜드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확인한 자료는 이미 화장품주들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주가로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대형주라 해봐야 우리나라는 딱 두 기업이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두 기업 중에 그나마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쪽은 조금 더 빠르게 어떤 변화를 보여준 이제 퍼시픽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잠깐 뭐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떤 관련주가 나올지는 알겠는데 미용기기와 화장품 섹터 중에 관심 있게 볼 종목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을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이 올리브영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올리브영 요새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가 보는데, 네. 자 올리브영에 들어가면 가장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리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올리브영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인 클리오도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네. 올리브영의 성장성과 이 클리오의 성장성은 지금 같이 괴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중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와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제품보다는 사실 올리브영 이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한번 계속 추적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저는 비오를 가장 이제 핵심 기업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때는 그 노이즈에서 가장 거리가 먼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당연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권 소송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피해가 아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비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비올과 클리오 저는 이 두 기업 여러분들께 추적 관찰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기기에서는 비올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클리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논외의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CJ가 나와서 그런데 올리브영이 상장설이 돌았었잖아요. 네. 혹시 계획이 없나요? 그건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CJ에서 올리브영이 나오면 CJ에는 또 악재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시각의 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를 투자하고 싶지만 그런 노이즈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클리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꾸리셔야 밀릴 때 같이 밀리더라도 회복할 때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투는 두 가지 주제와 각각 두 가지의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반도체는 리노공업 그리고 PSK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K뷰티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클리오 색조 화장품 기업이죠. 그리고 비올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기쁘게 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